모아레 효과, 모아레 패턴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아레, 이게 불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어로 물결 무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물결 무늬 모양의 물결 무늬가 보이는 실크, 비단을 이야기하는 워터드 실크를 모아레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데 찾아보면 규칙적인 패턴이 겹칠 때 생기는 간섭무늬 현상을 일으키는 용어다. 예를 들어 어떤 화면 같은 데서 원래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패턴은 없는데 이 피사체를 찍기 위한 그 촬영기나 아니면 이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화면에서 해상도가 서로 약간 안 맞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물결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모아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사체 이미지를 찍는 대상 물질이나 촬영기나 디스플레이에 서로 관계가 되고요. 촬영기나 디스플레이와 피사체 사이에 해상도가 서로 약간 안 맞아서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실제로 없는 무늬가 보이는 것. 그게 모아레가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보이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방충망 같은 격자 형태를 띤 피사체에서도 이런 게 관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방충망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망이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로 줄이 있는 망이잖아요. 그래서 망하고 망 사이에 그 조그마한 구멍, 그 구멍에 의해서 그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 이미지가. 그래서 그 망의 간격으로 샘플링 프리퀀시가 존재하고요. 그 샘플링 프리퀀시하고 실제 이미지하고 서로 핀트가 안 맞으면 모아레 현상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이미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하고 서로 핀트가 안 맞았을 때 피사체의 픽셀하고 피사체의 공간 주파수하고 카메라의 픽셀수하고 서로 안 맞을 때 그럴 때 모아레 현상이 나타나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화면이 여러 개의 그 빛을 내는 단위 픽셀로 나눠져 있죠. 이 픽셀 수하고 실제로 찍힌 이미지하고 해상도가 조금 안 맞으면 원하지 않는 물결 무늬로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모아레 현상인 거고요. 레졸루션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트마 차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는 EIA에서 1956년 레졸루션 차트, EIA라는 단체고요. 레트마도 단체 이름입니다. 이게 블랙 앤 화이트, 흑백 TV, 아날로그 TV 시스템에서 이게 많이 썼는데요. 이 기억 있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7, 80년대 흑백 TV 방송할 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조정 시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TV 화면에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 보이는데 여기에 이 줄이라든가 여기 해상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해상도가 큰 거고 여기 해상도가 높은 거죠. 여기 주파수가 높은 거고 여기 주파수가 낮은 거고 요 사이 줄들이 각각이 잘 보이느냐. 여기 이제 흑백에서 그레이 레벨이죠. 여기 흰색에 가까운 거고 검은색에 가까운 거 이게 이제 잘 보이느냐. 요걸 이제 조금씩 이제 기계를 조정해가면서 이게 잘 보이는 걸 맞추는 이게 방송 조정 시간에 보였던 차트입니다. EIN 레졸루션 차트라고 하고요. 혹은 뭐 레트마 레졸루션 차트 혹은 레트마 차트. 이미지 센서 하는 사람은 이거 레트마 차트 찍어갖고 잘 찍혔는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트마 차트인데요. 레트마라는 것은 EIN인데 내가 1924년에 처음 출발할 때는 Associated Radio Manufacturers라는 단체로 출발했는데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여기 중간에 뺐는데 3, 40년대에도 몇 번 바꿨죠. 이 레졸루션 차트가 처음 나온 게 46년입니다. 46년에 만들 땐 단체 이름이 조금 달랐는데요. 53년에 이 단체 이름을 레트마로 바꿨습니다. Radio Electronics Television Manufacturers Association이라고 바꿔갖고 53년에만
단체 이름을 바꿨고 56년에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레트마 1956 레졸루션 차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단체가 57년에 EIA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EIA 1956 레졸루션 차트 이렇게 표현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트마라는 단체는 없어졌고 단체 이름은 EIA로 바뀌었으니까요. 1957년에 EIA로 바꿨고 1997년에는 여기 마지막 단어를 바꿨지만 EIA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IA 차트라고 하는데, 이 레졸루션 차트, 그러니까 공간 주파수의 변화가 있는 이미지 차크용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여기 공간 주파수, 여기 공간 주파수 다르죠. 그러면 이게 TV 화면 같은데 보면, 이미지 센서를 찍어 보면 여기서는 이 줄이 깨끗하게 잘 나왔는데 실제로 깨끗하게 안 나오고 중간쯤이 약간 흐릿하게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모아레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해상도하고 모아레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실제로는 이게 해상도하고 모아레 사이에 특정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상도보다 낮은 주파수가 도리어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한 주파수가 존재하고요. 이 해상도의 한 0.7배 정도 되는 거, 그게 가장 취약한 주파수가 됩니다. 이게 아까 레트마 차트에서 사선 비슷한 모양을 이렇게 엑셀로 만든 거예요. 여기 위에 조그마한 글자들이 있는 게 엑셀 시트인데, 엑셀 셀 그 인덱스 있는 거고요. 엑셀로 이제 셀당 이렇게 사인 웨이브를 갖고 해갖고 플러스면 검게 칠하고 뭐 마이너스면은 사인 웨이브의 값이 하얗게 칠 안 하게 해서 엑셀에 셀을 이렇게 잔뜩 만들어 갖고 압축해서 직접 만든 차트인데요. 보시면 맨 위에 줄은 검은 게 반, 흰 게 반이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가장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한 주파수가 된 거고요. 여기 중간쯤은 검고 희고 해서 셀당 한 번씩 궤도로 바뀌는 거죠. 두 셀이 한 주기가 되는 거기고요. 다시 요건 이제 반대로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XY 똑같이 대칭형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절반까지는 검은 거고요. 여기 절반은 하얗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거를 압축해서 딱 그려보면, 우리가 셀 검고 희고 하면 여기 두 셀당 한 주기가 되는, 여기가 최고의 레졸루션이 되겠죠. 여기가 최고 레졸루션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패턴이 중간중간에도 잘 나오죠. 근데 여기쯤 보면 여기에서 이 모양이 이렇게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사선형으로 이렇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쯤 가면 뭔가 좀 일그러져요. 여기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레졸루션의 3분의 2 정도 되는 주파수. 레졸루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깔끔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 깔끔하게 잘 안 나오고 뭔가 무리가 생겨버리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3분의 2 지점에서 여기가 무늬가 깔끔하지 않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레졸루션 자리고요. 그죠? 가로 세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한 3분의 2 지점. 그죠? 여기가 패턴이 깔끔하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숫자를 틀어줘도 여기 패턴이 뭉그러지거나 이상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씩. 이게 모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상도 이내긴 하지만, 해상도보다 낮은 주파수긴 하지만 뭔가 핀트가 살짝 안 맞으면 패턴이 깔끔하게 안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인위적인 물길 무늬처럼 보이는, 그게 이제 모아레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아레 이펙트는 결국 피사체의 원래 패턴하고는 다르게 이미지를 찍거나 아니면 화면에 표시할 때 이 특성이 응답 특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응답 특성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거고요. 이거 디지털 처리를 하면 취약한 것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물결 무늬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신호 처리를 해서 조금 뭐 거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는 걸 약간 뭐 스무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화면에서의 모아리 효과를 완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피사체에 주파수를 피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패턴이 없게 만들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밀한 가공 같은 걸 위해서는 이런 패턴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의 레졸루션이 1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라인 앤 스페이스가 있는데 1 라인이 있고 1 스페이싱이 있었어요. 1대 1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레졸루션에 딱해서 딱 잘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가 취약하냐? 70% 아니 3분의 2 이렇게 보면 1.5 두께의 라인하고 1.5 두께의 스페이스 주파수가 한 1.5배쯤 되잖아요. 이 패턴은 이미지를 찍거나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면 모아리 패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패턴을 없앨 수 있다면 그런 패턴은 빼고 없게 만드는 룰을 만들고 그런 패턴을 회피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아리 패턴은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게 되고요. 이 모아리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졸루션하고 모아리 패턴이 잘 생긴 주파수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게 주파수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 주파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봤던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데서 주파수 성분 분석 같은 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아리 패턴이란 게 뭔가, 모아리 효과란 게 뭔가 생각해 봤고요. 모아리 패턴하고 레졸루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엑셀 같은 데서 패턴을 만들어 갖고 그 부분이 특이하게 보인다, 물길 무늬가 생긴다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